안녕하세요. 배우 마담 섀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계입니다. 오늘도 저희를 미스테리한 세계로 데려가 주실 콩콩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콩콩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스터섬. 이스터섬 아시죠? 이렇게 유도 신문을 해도 남태평양에 넘어가지 있는 마세요. 아직 얘기하실 있어서. 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은 또 그거를 또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마음대로 가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미스테리한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1968년 스위스의 작가이자 미스터리 연구자인 에리 폰 다니케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 이스터 섬에 관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스터 섬에 있는 거대 석상 모아이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스터 섬에 있는 수많은 모아이 석상들은 오래전 이 섬에 온 외계인들이 자신들의 형상을 본따 만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증거가 있습니까? 고대 이스터 섬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연장으로는 모아이와 같은 석상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터 섬의 원주민 숫자는 고작 수백 명에 불과합니다. 고작 수백 명이 이렇게 많은 거대 석상을 제작할 수 있었을까요? 따라서 모아이는 고대 이스터 섬 원주민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외계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외계인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모아이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이스터 섬의 원주민들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외계인에 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터 섬에 내려오는 마케마케 전설입니다. 마케마케란 이스터 섬 원주민들의 말로는 세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전설에 따르면 이들 마케마케는 초자연적이고 불가사의한 힘인 만화를 이용했다고 한다. 따라서 에리 폰 다니켄의 주장은 이 마케마케들이 만화를 이용해 모아이들을 만들었으며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다. 에리 폰 다니켄의 이런 충격적인 발표 이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터 섬으로 몰려갔고 모아이 석상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에리 폰 다니켄의 이런 주장을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스터 섬과 모아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드디어 나오네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어렸을 때부터 그 미스테리 책에 항상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였고 네. 저도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큰 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지? 음. 1968년도에 스위스 작가이자 미스터리 네. 연구자 네. 콩콩 박사님 같은 분이 이거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 아니에요? 여긴데? 여기예요? 이럴 수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LA 폰 데니케는 네. 거의 사자에 가까운 분이에요. 아, 사기꾼이라고요? 죄송해요. 나 몰랐어. 아, 나 몰랐어. 어. 몰랐으니까. 에리폰 다니케는 그럼 외계 전문 사기꾼인가요? 고대 시대부터 네. 외계인이 인류와 함께 했었고 외계인의 도움으로 초고대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계속 이제 증거를 조작- 내는데 문제는 증거들이 자꾸 주작이 되죠. 어릴 때 네. 이스터섬 모아이가 외계인이 만든 혹은 전 세계 7대 불가사이다 네. 이렇게 믿었잖아요. 네. 그 믿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최초로 그 모아이를 연구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 사람인 건가요? 18세기 때 그 유럽인들에게 발견되고 나서 고고학자나 인류학자들의 그 상당한 연구 주제였어요. 네. 어떤 경로로 누가 어떻게 만든지를 뚜렷하게 설명을 못 네, 해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미스터리하다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 7대 불가사의 반열에 올라요. 네. 이거 정말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의 네, 네. 그런 미스터리함을 갖고 있다라고 네.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외계인 썰을 확 붙이고 전 세계 7대 미스터리 불가사의로 아주 유명세를 타게 만들어버린 게 에리 폰 데니켄이죠. 에리히 폰 다니켄이 말한 네. 이 마케 이스터섬에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부족들을 통합해서 한 명의 지도자를 뽑아요. 근데 이 지도자를 뽑는 방식이 뭐냐면 벼랑 끝에 있는
제비갈매기 알을 가장 먼저 가져오는 소위 말하는 신체적 지략과 능력이, 그 뛰어난 용맹함을 사람.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마케마케로 선출이 돼요. 네네. 1년마다 새로 뽑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아, 마케마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케마케가 외계인이다 네네. 라고 에리 폰 데니켄이 얘기를 한 거죠. 동시에 에리 폰 데니켄은 전 세계 글로벌한 유명 인사가 되고 전 세계의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이스타섬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전통인데 외계인의 작품으로 만들어버린 아주 못된 사기꾼인 거잖아요. 있어서 주민들도 거기 뭐 주민들 혜택을 그다음 더 여기 봤을 칠레령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싹 입 다뭅니다. 전 세계에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명소. 돈이 되니까. 또.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의 그 장면, 그 자리.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칠레 정부나 일서섬의 뭐 관계자들도 다 입을 다물어요.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은 네. 좋아 이 사이즈까지 만든다고 치자. 네. 근데 이 사이즈를 그럼 어떻게 옮기며 일서섬에 나무가 없는데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가능해요. 원래 일서섬에는 야자나무 숲이 울창한 섬이었으니까. 아 근데 지금은 왜 없어요? 일서섬의 네. 진짜 미스터리는 네. 인구가 네. 왜 이렇게 작은가? 그리고 야자나무가 울창했던 섬이었는데 왜 모든 숲이 사라진 섬으로 바뀌었는가?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변화하면 전체적으로 다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죠. 거기만 딱 영향을 받을 일은 없잖아요. 정설은 네. 이렇습니다. 이 섬에 살고 있던 여러 부족들이 네. 모하이 석상을 건설해서 옮기기 위해서 네. 야자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네. 베어서 그걸 석상을 옮기는 데 쓰고 네. 고정시키는 도구로 쓰고 이러면서 자신들의 이 미신과 같은 어떤 면에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종교를 위해서 자원을 무분별하게 채취했던 것이 이 섬의 몰락과 멸망을 가져왔다. 이게 20세기 때까지의 정설이에요. 21세기 들어와서는 이 가설이 좀 바뀝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섬이 멸망한 거는 유럽인들 때문인 것 같은데? 왜 유럽인들 때문이에요? 이스터 섬 자체가 부활절 날에 발견된 섬에서 이스터 섬이에요. 유럽인들 그렇게 붙인 거예요. 이 섬의 원래 인구는 한 15,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오, 많이 17세기 때까지. 살았네. 네. 이 섬의 인구가 19세기 들어와서 110명대로 줄어들어요. 19세기 때에서요. 네, 19세기, 20세기, 19세기 때까지. 그러니까 전염병 때문일 수도 바이러스. 있는 거잖아요. 네. 바이러스. 아, 다 그 당시에 얘기해요. 어차피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 바이러스는 누가 갖고 왔을까요? 유럽인들이. 그래서 유럽인들이라고 하시죠. 유럽인들이 이스터 섬에 발을 디디면서 두 가지를 이스터 섬 주민들에게 줍니다. 하나는 그들이 갖고 있던 천연두와 매독균. 매독.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면역력이 없던 주민들이 쓰러지는 거죠. 두 번째로 가져온 게 뭐냐면 쥐예요, 쥐. 쥐? 배에 쥐가 있잖아요. 쥐. 쥐가 이스터 섬에 함께 상륙을 하는 거죠. 네. 이 쥐들이 나무를 다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아.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노예로 팔려고 원주민들을 잡아가요. 15,000명 있던 주민들이 110명으로 줄 때까지 노예로 팔려나가요. 그 정도면 쥐가 나무를 다 파먹었다고 보기는 사실 사람들이 쥐를 보면 잡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럴 여유가 없잖아.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15,000명에서 그러니까. 110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따지면 유럽 사람들이 그 야자나무나 이런 거를 재료로 쓰기 위해서 벌목을 해갔다라는 게 더 맞는 거지. 유럽의 그 오래된 기록들을 보면 이스섬 주민들은 동굴에 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예상들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던 네네. 거거든요. 그 이스타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 모아이 석상을 만든 거죠? 네. 지도자들의 동상을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 그럼 그 원주민의 동상인가요? 네. 잠깐 모아이 석상이 하나하나가 얼굴이 다 다른가요? 다르게 조금씩 묘사가 조금씩 돼 다 있죠. 다르다고. 저는 제 기억에는 다르게 묘사가 다 돼 있고 비슷했던 것 그리고 같아가지고. 이제 외계인의 증거라고 에리 폰 다니켄이 얘기했던 빨간 모자. 네네. 이런 모자는 뭐냐 하면 우리로 치면 상투 같은 네네. 이런 식의 머리를 틀어서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복식, 외형 같은 것들 그대로 복원한 거예요. 그 이스터섬 원주민들에게서 모아이 석상을 만드는 방법, 세우는 방법, 밖에 나와 있는 것보다 땅에 박혀 있는 게 더 길잖아요. 그것들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이렇게 구전이 되거나 아니면 기록이 있는 건가요? 구조는 됐다고 얘기하나 네. 그걸 지금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아요. 유럽인들의 행포
네네. 진짜 뭐 외계인보다 더 무서운 노예 무역상들이 네네. 딱 납치하고 데려가고 인구 자체가 단절이 돼버린 거죠. 에리 폰 다니켄이 68년에 외계인이 만든 겁니다라고 세기를 딱 받기 네. 전에 네. 그때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한 몇 개 해볼게요. 네. 외계인 말고 딴 사람이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딴 존재가? 거인족. 거인족? 응. 거인족은 뭐 거인족도 가능하죠. 가능하죠. 거인족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응? 그다음 또 거인족 말고는 딱히 생각 안 나요. 아틀란티스인들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아틀란티스 대륙이라는 게 사라진 네. 대륙, 전설의 대륙이라 그 대륙이 실제했다는 증거도 없고 실제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어요. 초고대 문명인들이 모하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모하이는 전략적으로 활용하던 장소였다. 그러면서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초고대 문명을 일구는데 도움을 줬던 것은 외계인인데 외계인들과 교신하기 위해서 모하이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속에서 에리 폰 데니켄이 외계인이 만든 겁니다라고 딱 세기를 받고 나온 거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틀란티스인? 지금 학계의 모든 정설은 이스터섬 원주민들이 만든 거예요. 이스터섬에 대해서 이 20세기 때까지의 연구, 유럽 위주의 유럽인들의 정복자적인 사고, 그들이 남긴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이스터섬을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자원을 채취하면 결국엔 저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복자의 시각에서 만든 역사가 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여러분들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유튜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네, 뿅.